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저희 시작을 해볼까요?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는 시위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죠. 캐나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각국 정상들도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시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스포츠, 연예계 등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이 플로이드의 사망을 안타까워하고요. 또 인종차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 됐고요. 지도자들과 유명인들이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시위 참가자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That's right. Daddy changed the world. He did what? Daddy changed the world. 네,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네, 바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딸 6살 지에나 양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된 지에나가 천진난만하게 아버지가 세상을 바꿨어요. Daddy changed the world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워낙 이 해맑은 모습이 왠지 더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6살이면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모를 나이라서 네. 더 가슴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아내 록시 워싱턴이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딸 지에나 얘기를 했는데요. 딸 지에나에게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걸 설명했더니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빠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심을 해서 내린 최선의 대답이었겠죠. 네, 죽음이라는 의미를 잘 모를 정도로 어린 딸이기에 더 조심스러웠겠죠. 네. 그리고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세상을 바꿨어요라고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외친 겁니다. 이 영상은 플로이드의 친구였던 전 NBA 선수 스테픈 잭슨이 SNS에 올리면서 공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딸이 밝고 건강하게 앞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인종차별에 목소리를 내는 유명 인사 중에는 스포츠계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대부분 스포츠 단체에서는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선수에 대해서 징계를 해왔습니다. 네. 지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육상 남자 200m에서 금메달 또 동메달을 거머쥔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하늘 위로 들어올렸다가 선수촌에서 쫓겨난 사건은 유명하죠. 네, 그때 인터뷰도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승하면 미국인, 잘못하면 검둥이라는 발언이 있었죠. 축구협회인 피파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깃발이나 표시를 응원 단원이 경기장에 들이면은 해당 팀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선수가 골 세리머니에서 인종차별이라든지 정치적인 사건에 의사를 표하면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골 세리머니가 나왔는데요. 피파는 이례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해당 메시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피파 홈페이지를 또 검정색으로 바꾸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플로이드를 추모하는데 피파도 동참하면서 이 인종차별과 폭력을 멈춰야 한다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정말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그동안 목소리를 편하게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가슴속으로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는 선수들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스타 선수라면 더 그럴 거고요. 농구계의 영원한 전설 마이클 조던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뿌리 깊은 인종주의, 유색 인종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이들과 같은 편에 서겠다면서 이 법률 개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투표로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근데 원래 마이클 조던 선수가 인종차별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발언을 잘 안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선수 시절부터 지금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 지금 상황까지도 정치적인 발언을 아껴왔는데요. 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90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번째로 흑인 상원 의원에 도전한 하비겐트 민주당 후보의 지지 연설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거절뿐 아니라 덧붙인 말 때문에 구설에 휘말렸는데요.
공화당원도 운동화를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조금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던이 언급한 운동화가 그 나이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네네. 남자아이들이라면 다 한 번씩 산다는 그 조던 운동화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나이키가 만든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운동화죠. 당시 조던 발언이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나는 내 이름 들어간 조던 운동화만 팔면 된다라고 받아들여져서 흑인 사회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워낙 세계적인 대스타니까 네. 이런 말을 해서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인종 구분 없이 굉장한 인기를 받았지만 특히나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던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당시 일화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지나가다 한 농담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겐트 지지 발언을 부탁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지지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 운동가가 아니라 농구 선수라고 언급을 했죠. 제가 이렇게 잠시 조던의 일화까지 소개하면서 이례적인 조던의 발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던이 이번에는 아무래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던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백신 개발이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정부 차원에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리 두기도 하고 또 개인 위생을 신경 쓰는 방법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백신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한테 쓰이는 약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서 버티고 있어야죠. 코로나19뿐 아니라 감염병 대부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개인 위생, 그러니까 손 씻기입니다. 네. 집에서야 괜찮지만 누군지도 모를 수많은 사람이 쓰는 공중 화장실에서는 왠지 손 씻기도 좀 꺼려질 때가 있다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화장실도 있지만 네. 손잡이를 잡아야만 물이 틀어지는 그런 곳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잡이도 좀 그렇고 뭐 물비누가 아니라 만약에 고체 비누가 올려져 있으면 네. 저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순간적으로 좀 약간 뭐랄까요, 찝찝하다?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누에 까만 때가 묻어 있거나 그럼 찝찝하고 손을 다 씻은 다음에 또다시 손잡이를 닫아서 물을 꺼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래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는 손을 씻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덜어주는 손 씻는 기계를 만든 9살 소년이 화제입니다. 이 주인공 케냐에 살고 있는 스티븐인데요. 이 발명품은 일반적인 세면대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바닥 쪽에 페달이 2개가 있습니다. 자동차처럼요. 네. 왼쪽 페달은 액체 비누가 나오도록 하는 장치고요. 오른쪽 페달은 물이 나오게 하는 페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으로 물을 틀거나 액체 비누를 쓸 때 공용으로 쓰는 물건을 만지지 않고도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왼쪽 페달을 딱 밟으면 액체 비누가 찍 하고 나오고요. 열심히 손으로 비벼서 거품 내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양동이가 이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물이 쪼르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품을 헹궈내면 되죠. 네. 이 9살 소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기특하고 기발하죠. 그러니까요.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9살 때 뭐 저희는 그냥 뭐 생각 없이 놀았는데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인터뷰 내용도 굉장히 의젓했습니다. 스티븐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생각을 예. 해서 또 실현에 옮기는 것도 참 대단해 보이고요. 그렇죠. 이 발명품 뭐 공모전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공모전에 냈는지 안 냈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실제로 케냐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상과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엔지니어가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떡잎부터 다른 어린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전 세계를 무대로 어떻게 또 활약을 앞으로 하면서 잘하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역사, 경제, 지리, 정치 여러 가지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전략 세우기도 쉽지가 않죠.
특히나 아베 총리가 임기 내내 우경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또 어떤 외교수단도 소규의 경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진부하지만 많이 쓰는 표현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네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데 어찌 보면 또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참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서로 싸우는 일도 생기잖아요. 네. 한일 관계 때문에. 정부 대 정부가 외교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전방위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죠.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닛산이 1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물론 뭐 그전부터 판매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의 마찰이 민간에까지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내용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외네요. 그렇죠. 양국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영역이 많아도 문화 분야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사람 눈은 다 똑같죠. 네. 재밌는 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 끌었던 게 뭐 옛날이긴 하지만 겨울연가가 어떻게 보면 아하. 거의 한류 열풍의 일본에서 1세대 드라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배용준, 최지우 씨를 일본 사람들이 윤사마, 지우 히메 이렇게 부를 네.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상징적이긴 하지만 너무 옛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옛날이죠. 자, 그러면 요즘은 어떤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나요? 최근까지 아직도 이거 지금 다시 보기로 몰아서 보는 분들 계세요.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이게 일본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일본 넷플릭스 3월 말 순위 기준으로 사랑의 불시착은 2달째 인기 콘텐츠 1위고요. 이태원 클라스도 뭐 2, 3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장원석 아나운서가 말한 대로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이거 보는 분들 많던데요. 맞아요. 저는 아직 못 본 게 좀 속상한데 네. 몰아서 봐야겠어요.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유머 코드가 비슷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뭐 기생충도 지극히 우리나라 얘기인데 세계적인 공감을 일으켰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말고 일본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SNS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 드라마 재밌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봤다가 빠져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추천을 하면 확실히 궁금해지니까 다들 보게 되는 걸 텐데 네. 게다가 뭐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집 밖을 잘 나가지 못하니까 TV 시청률이나 이런 넷플릭스 같은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도 비슷한 현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언론들이 했는데요. 네. 사랑의 불시착 데이트는 불가피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오. 겨울 연가에 맞먹는 탄탄한 사랑 이야기, 또 매력적인 캐릭터와 유명한 한류 배우들, 드라마 제작사의 자금력, 또 세계적으로 무너진 자막의 벽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네. 예전에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언론에서는 굉장히 막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된 거네요. 일본에서도 그런 우려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대량 투하에 일본이 완전히 밀렸다. 기세가 압도적이다. 한국의 콘텐츠 진화가 멈추지 않는다. 뭐 국제평가에서도 일본이 뒤처져 있다. 하지만 반격을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우리나라 콘텐츠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국위선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좀 더 폭넓은 문화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드리포트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